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지구과학원 대화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. 우선 총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고는 처음부터 절대 연령까지가 시험 범위였고요. 이게 보통 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연령, 절대 연령 파트를 1학기 기말로 넘기고 처음부터 지질 구조까지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원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을 때 상대 연령이나 절대 연령 파트는 아무래도 좀 깊숙하게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. 전체적인 학생들이 있으니까. 그리고 상대 연령, 절대 연령이란 파트가 1학기 중간고사 파트에서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.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한 문제, 그 다음 고지자기와 복각에 대한 문제, 그리고 이제 이 상대 연령, 절대 연령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시험 범위였고요.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나 고3 모의고사에서 나온 그래프 중에서 그림이 좀 어려운 개념들,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높은 개념들이죠. 뭐 이런 내용들을 변형한 문제들도 출제가 됐고,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 워낙 개념이 자세하잖아요. 그 단어 하나, 자세한 부분까지도 출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꽤 높았을 걸로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. 거기다 객관식 22문항이고요. 논술형이 3문항인데 이 논술형에서 세부 문항이 또 무려 11문항이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시간적인 압박도 생각보다 이제 서술형이라는 게 단답형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내가 이거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또 이걸 맞아야 되기 때문에 또 길게 서술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. 그 다음 논술형이 또 계산이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계산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 훨씬 더 문제가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1등급은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뭐 아니면 제대로 뭐 이제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 1등급은 90점대 중후반 아니면 초중반에서 형성될 걸로 보여지지만 이제 평균적으로는 좀 많이 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. 뭐 대표 문항 분석은 이제 시험지를 보고서 갖다 놓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보통 내신 분석 리포트라는 것이 물론 2025학년도 내년 대화고 지구과학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물론 보시겠지만 이 취지 자체는 이제 올해 시험 본 친구들이 앞으로 남은 기말고사나 2학기 시험 문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. 이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이 중간고사, 기말고사 이 단락마다 이제 중요한 파트들이 딱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대화고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고사는 이제 지질 시대가 남아 있고요. 이 부분은 암기가 많은 굉장히 내용이 넓은 문제고요. 지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에 대해서 압축해 놓은 내용이니까. 근데 이 부분은 거의 나오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.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변화가 되죠. 이제는 땅이 아니라 뭐 해수, 그죠? 그 다음에 대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온대 저기압이나 태풍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들어가니까 모두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대표 문항 분석은 보시면 4번 문항 같은 경우가 이제 판 구조론 정립까지의 설명 파트인데 우선 지문이 깁니다. 우선 지문이 길고 그 안에 이제 빈칸을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꼼꼼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교과서나 프린트 안에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좀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N회독하면서 그 안에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게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우선 덜컥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. 그 다음 5번, 6번도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1학기 중간에 많이 어려워하는 판의 이동이나 고지자기 복각 문제가 이제 수특에 있는 문항이긴 하지만 꽤 까다롭고 어려운 문항이 아무래도 수능 특강이 고3 친구들이 푸는 거기 때문에 그 문항이 5번, 6번에 또 포진이 되면서 거기다 5번 같은 경우는 또 루트가 계산이 들어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트 계산을 하는 법을 연습을 좀 소홀히 했던 친구들은 물론 연습을 이게 쉽게 하기는 어려워요. 이제 앞부분 자체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이미 이제 겁을 먹은 상황이 되겠죠. 그 다음 7번 문항 같은 경우는 또 대륙 이동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로라시아나 이제 곤드와나 로디니아 대륙 같은 경우는 지금 발음도 그렇지만 이름 자체를 외우기가 좀 어려웠어요. 우리가 판게아 같은 건 좀 많이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
뭐 로라시아, 곤드와나, 로디니아 대륙 같은 경우는 원색 누대 때 나타난 대륙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은 또 본인이 교과서를 꼼꼼하게 보지 않았으면 생각보다 캐치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. 그러니까 보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좀 쌓여져 있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점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고요. 그 다음 10번의 해령에서의 해양지각의 나이, 그리고 22번의 부정합의 연령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였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0번, 22번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그 중간 부분은 좀 그래도 난이도가 낮진 않지만 할만한 내용들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10번까지가 워낙 또 까다로운 문제들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모했을 경우가 보여집니다. 그 다음 16번의 선상지, 20번의 한반도 퇴적 지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세한 부분이에요.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되는 경우는 아닌데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많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 부분도 또 난이도가 높아졌을 걸로 보이고요. 논술형 2번 같은 경우는 고3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고정된 10점이었는데 이건 뭐 모든 내신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뭐 요 부분까지 해서 총평을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지만 난이도가 결코 낮지 않았던 시험 문제, 그리고 앞부분에 어려운 내용이 포진돼 있었고 수능 특강이나 고3 모의고사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,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것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